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운동선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이들에게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대도 나라도 분야도 전혀 다른데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미켈란젤로도, 마이클 조던도, 아인슈타인도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악가도, 요리사도, 운동선수도, 과학자도 분야가 이렇게 다른데 왜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할까요? 겸손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이상한 고백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면 내가 해냈다고 말할 법한데,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최고에 오를수록 오히려 내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르네상스의 조각가도,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도, 한국의 명창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는 말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순간엔 정말로 나라는 게 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진짜라면 왜 최고의 자리에선 예외 없이 이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나씩 따라가 봅니다. 먼저 조각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조각하지 않았다. 돌 속에 이미 갇혀있던 형상을 그저 깎아내 자유롭게 해줬을 뿐이다. 그는 자신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발견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깎았다. 음악은 어떨까요? 최고의 재즈 연주자들은 즉흥 연주의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다. 음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온다. 드러머와 베이스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데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개인의 연주가 아니라 하나의 소리가 태어납니다. 심리학자 키스 소여는 이걸 그룹 플로우라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에선 팀의 실력이 각자 실력을 그냥 더한 것보다 더 커집니다. 개인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의 집단적 의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주어가 바뀐 겁니다. 내가에서 음악이로. 요리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셰프는 최고의 순간은 내가 레시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재료가 나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말해주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초밥장인 오노지로는 90이 넘어서도 아직 배우고 있다며 최고의 순간은 손이 생선의 상태를 느끼고 알아서 반응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한국 어머니의 손맛, 손이 알아서 간다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무도는 더 놀랍습니다. 한 독일 철학자가 일본에서 활쏘기를 배울 때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활을 쏘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것이 쏜다. 이해하지 못하자 스승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 발을 쏘았습니다. 첫 화살은 관역 정중앙에, 두 번째 화살은 첫 화살의 꽁무니를 쪼개며 박혔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명중한 겁니다. 내가 겨눈 게 아니라 활과 나와 관역이 하나가 됐을 때.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인 것도 이 활과 하나됨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스포츠에는 존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존에 있을 땐 매 슛이 들어갈 걸 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고 했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최고의 라운드에선 내가 스윙을 하지 않는다. 스윙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슛을 던진다가 아니라 슛이 일어난다. 선수와 경기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논리로 그것을 짜낸 적이 없다. 생각이 나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한 수학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아무 노력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과학사에는 이런 순간이 넘칩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뱀이 제 꼬리를 무는 꿈에서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고,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머리를 쥐어짤 때가 아니라 나와 문제 사이의 벽이 느슨해진 순간에 답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순간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처음으로 파헤친 사람이 심리학자 칙 센트미아입니다. 그는 화가, 작곡가, 체스 선수, 외과 의사, 등반가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최고의 순간에 공통으로 겪는 상태를 몰입, 영어로 플로우라 이름 붙였습니다. 몰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시간이 사라졌다고, 배고픈 줄도 몰랐다고, 그 일 자체가 그냥 좋았다고. 지난 40년간 250건이 넘는 연구가 이걸 확인했습니다. 맹인 수녀부터 프로 서퍼까지 문화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몰입의 진짜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아가 사라진다. 내가 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지고 하는 것과 느끼는 것의 경계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왜 이게 최고의 성과를 낼까요? 뇌를 보면 이 순간 나를 감시하고 검열하는 아피마 영역의 활동이 오히려 뚝 떨어집니다. 나 하며 따지던 자의식의 벽이 내려가면 거기 쓰이던 에너지가 전부 지금 하는 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최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경지에 오르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안다면 그게 그리 놀라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숙련이 쌓이고 또 쌓여야 어느 순간 나와 일의 경계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끈질긴 축적을 그릿이라 부릅니다. 오래 지독하게 매달린 사람만이 노력이 흐름으로 바뀌는 그 임계점에 닿습니다. 그러니 하나됨은 노력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노력의 끝에서 피어나는 꽃인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 학자들이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자아가 사라지는 최고의 순간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딱 한마디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신이 난다. 글자 그대로 신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이미 신이 있고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서양의 몰입이론은 자아가 사라진다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한국말은 그 답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신이 나타난다고. 감정도 다릅니다. 몰입이 물 흐르듯 고요한 즐거움이라면 신명은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저도 모르게 펄쩍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는 폭발하는 환희입니다. 물론 이런 환희가 한국만의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수피교도들은 빙글빙글 돌며 황홀경에 빠지고 브라질 삼바 카니발에선 수십만 명이 리듬에 몸을 맡기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과 술로 신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명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이르는 길입니다. 한국의 신명은 한이 사귀고 사겨져 터져 나오는 것이라 고통이 깊을수록 환희가 강렬합니다. 가장 한스러운 살풀이 춤이 출수록 힘차고 신명나는 몸짓으로 끝나는 것처럼요. 둘째, 일상성입니다. 수피의 황홀은 특별한 의식에서, 삼바는 1년에 한 번 축제에서 일어나지만 한국인의 신명은 부엌에서, 사무실에서, 노래방에서, 산길에서 아무 때나 터집니다. 셋째, 전염성입니다. 한 사람의 신명이 옆 사람에게 옮아붙어 위기의 순간 나라 전체의 신바람으로 폭발합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 IMF 금 모으기처럼요. 그러니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최고의 순간, 그들은 왜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할까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40년의 연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일과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 대단한 순간을 이미 일상의 말 한마디로 갖고 있었습니다. 신났다. 저는 한국인이 위대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질문은 남습니다. 세계 최고들이 평생 몇 번 겨우 닿는 그 경지를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신났다는 말로 부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세계가 평생을 바쳐 찾는 비밀이 통째로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 신이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과학이 파고들수록 발견한 놀라운 사실, 세상은 나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었다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무섭기도 해. 그럴 때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 우린 참 닮았어.